아내가 은퇴 후 자꾸 자식들한테 돈을 줘요. 당신 또 우리 애들한테 돈 보냈어? 아침부터 아내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에 이채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3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애가 이번 달 조금 빠듯하다고 해서. 아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은퇴한 이후로 아내는 벌써 수차례 자녀들에게 목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2천만 원을 보냈고, 얼마 후에는 딸의 차량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아들의 결혼준비금으로 3천만 원을. 그렇게 우리의 노후 자금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수입이 없어. 노후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알아. 하지만 애들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난 그냥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아내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자였고, 남은 생애를 버텨야 할 자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60살에 은퇴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했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을 합쳐 5억 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소규모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5살인 아들과 33살인 딸이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안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서울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계속 돈을 주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괜찮아. 우리는 욕심 없이 검소하게 살면 돼.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노후를 계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겠다는 말이잖아.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이 문제로 우리는 종종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저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무 상담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할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무 상담사는 우리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솔직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금과 예상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최소한 90살까지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은 가능한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 상담사의 말을 들은 후 저는 아내에게 상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그렇게 신뢰해?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돈이 다가 아니잖아.
아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아내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퇴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의 노후 자금은 이미 4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낸 돈과 일상적인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이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대. 2천만 원만 도와달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우리도 이제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노후에 큰일 날 거야. 그럼 우리 딸이 어려운데 모른 척 하자고?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크게 다투었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제 모르게 딸에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알게 된 저는 크게 실망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아들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계속 돈을 보내주시는 것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많이 부담스러워요. 물론 감사하지만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돼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머니, 저희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해요. 오히려 부모님이 노후에 어려워지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부모님 노후를 위해 돈을 아껴두세요.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누나랑 저랑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 다 모아뒀어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보내주신 돈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정서적 지원과 조언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주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목돈을 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는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남은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월 생활비를 책정했으며 비상금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재무 상담사의 조언대로 투자 포트폴리오도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예 교실에 등록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꽃을 심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은퇴 2년 차가 되면서 우리는 노후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자녀들은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제적 지원 대신 서로의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딸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것 같아요.
아들도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급여도 조금 올랐고요. 우리는 자녀들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내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니야. 내 마음을 이해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 그래도 내 말이 맞았어. 우리의 노후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 내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아내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은퇴 후의 삶이 어떨지 미리 알 수 없었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 걱정은 적당히 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분명 도전이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우리는 적정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우리의 노후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고 대부분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렸습니다. 은퇴 5년 차가 되던 해 아내는 도예 작품으로 소소한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작은 부수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도 정원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다가 작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보람과 활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써보는 건 어때? 의미 있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거야. 지역 복지관에서 은퇴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대. 우리도 참여해볼까? 아내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지역 복지관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자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회사 생활의 노하우를 나누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우리도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배웠고 그들은 우리의 경험에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찾아와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은퇴 7년 차가 되던 해 여름 딸이 집에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저는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딸 부부가 자기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야. 필요할 때 도와주되 그들의 공간은 존중해야 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했네. 몇 개월 후 우리는 첫 손주를 만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으니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딸의 집을 방문해 육아를 도왔고 저는 아이를 위한 나무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녀를 돕는 새로운 방식을 배웠습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시간과 경험, 정성으로 도울 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육아 휴직 중에도 재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중 몇 시간씩
아이를 봐주었고 덕분에 딸은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은퇴 10년 차가 되자 우리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소소한 수입 활동과 봉사로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퇴사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위험 요소와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 조사가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사업은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내 계획은 탄탄해 보인다. 다만 초기 자금은 충분히 확보했니? 네, 제가 5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동업자도 구했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줄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제 능력 안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는 멘토링만 해주세요. 우리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돈보다 값진 것은 경험과 지혜라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우리는 멀리서 응원하며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 15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조금씩 쇠약해졌지만 그래도 활발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방학 때마다 그들을 돌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인 가족 모임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제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모두가 궁금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돈 일부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요. 모두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부모님 노후를 위해 아껴두셔야 하지 않아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 때야. 돈은 써야 할 때 써야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후 15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추억을 쌓는 데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 오름을 오르고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아내와 함께 숙소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래, 은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 맞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지.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돈은 적당히 있으면 충분해.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내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었고, 때로는 사업에 대한 조언이었으며, 때로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20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8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50대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했고 손주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사업이 이제 안정되었어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아들은 봉투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니? 예전에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돈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성공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도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지만 이건 내 돈이야. 우리는 지금 충분해. 하지만 아버지, 아들아,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은 돌려받는 게 아니야. 그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그 투자는 이미 충분한 결실을 맺은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돈으로 너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했지? 그랬지.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웠잖아. 처음에는 내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네. 그래. 우리의 지혜, 시간, 사랑.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가치 있었어. 아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은퇴 후에 자꾸 아이들에게 돈을 준 건 어쩌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거지.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보렴,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해. 다만 그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야. 맞아. 이제 그들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은퇴 생활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음 날 우리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멘토링 활동을 하던 젊은 창업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파티를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우리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멘토링 활동을 이어갔고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남아있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고 가끔씩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은퇴 25년 차 우리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많이 불편해져 복지관 활동도 줄이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재무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와, 정말 멋진 결정이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퇴 후에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수업 과제로 노후 재정 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 시행착오, 그리고 결국 찾아낸 균형점까지. 손주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돈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진정한 사랑은 자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노후 자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가족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 결국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간점을 찾아갔단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이야기예요. 제가 나중에 재무 상담사가 되면 이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후 아내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의 실수와 경험이 손주에게 교훈이 되다니 신기하지 않아? 그래, 인생은 참 묘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음 세대에게는 지혜가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퇴 후에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었어. 그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역할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돈 관리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었어. 자녀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되 인색하게 살지 않는 것. 그 미묘한 균형을 찾는 것이 은퇴 후 삶의 핵심이었지. 우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마침내 은퇴 후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재정이 아니라 건강한 가족관계와 의미 있는 삶의 균형에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 부부는 결혼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내가 만든 도자기로 꾸며진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정원에는 제가 가꾼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의 55년 결혼 생활과 25년의 은퇴 생활을 축하합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사랑은 저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록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함께 이겨내며 더 단단해진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여보와 함께여서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많은 추억 만들자.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또 다른 인생의 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녀들에게 자꾸 돈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소중한 진리를 알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손주를 통해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은퇴 후에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독립, 그리고 관계의 균형에 관한 영원한 과제일 것입니다.